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총선 관련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답을 하시는데요. 모두가 다 달라졌다라고 답을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한동훈 후보부터 왜 오를 들으셨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 총선 민심의 심판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저희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 답변 주십시오. 예,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후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3개월 전인 12월 달에 허위 학력 논란으로 사과도 하셨거든요. 충분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종섭 장관 문제, 황상무 문제도 사과 모드로 갔을 거다. 그러면 총선 결과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총선은 항상 기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후보 말씀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들 아마 굉장히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그때 사과 한 말씀 있었으면 저희가 정말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해야 하면 O, 아니다. 차별화 필요 없다. 라면 X. 하나, 둘, 셋. 자, 지금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X를 선택하셨고요.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O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부터 이번에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왜 X 선택하셨습니까? 대통령 성공시키지 않고는 절대 저희 재집권 못합니다. 그동안 차별화해서 실패한 사례 많이 봤습니다. 이해창 총재와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상 차별화했고요. 정동영과 노무현 차별화했습니다. 대통령 차별화로 해서 본인만 잘하겠다. 본인만 빛나겠다 해서는 결국 둘 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우리 보수 재집권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후보도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저희의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차별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좋은 해법을 찾는 겁니다. 차별화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별화를 해야 한다라고 선택을 해주신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윤상현 후보부터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분 보십시오. 6.29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권교체 성공했습니다. 결국 당과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차별화를 위해서 겉으로는 약속 대련식이 필요하다. 두 분 간에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지만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사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대통령 지지가 매우 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느라고 하지만 국민의 실망과 불만은 매우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끌어올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위에 더 좋은 차별화, 그리고 원팀 속에서 주전 선수를 내세울 때에 새로운 선수로 차별화하는 그런 차별하고 때와 협력과
팀워크를 전제로 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는데 마지막 OX 질문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마지막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두가 다 X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건 완전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 송금까지 제가 전부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늦어지긴 했지만 수사와 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실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배후의 세력과 해온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낼 카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X. 이번엔 윤상현 후보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입니다.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 위증교사 의혹하고 또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이 있습니다. 2027년 3월 전에 반드시 대법원형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민당의 전략은 뭐냐?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래서 하나는 탄핵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조기 단축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법 절차 진행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끌어내리기 전문입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끌어내리듯이 확실히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제명 결의안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회 제명 절차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금은 일당 독재 체제지만 민주당도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차례로 한동훈 후보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네. 시스템이 늦어도 목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라든가 선거법 1심 재판이 곧 선고되면서부터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분들의 선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이 반성과 변화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네 분의 후보께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네 분 모두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